어제는 북한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었습니다. 이에 맞춰 도발에 나설 것이란 예상과 달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중국 공산당 대회나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전후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관측입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 당국은 노동당 창건 72주년 기념일을 맞아 북한이 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왔습니다. 북한군의 이상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언제든 도발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조용히 넘기긴 했지만 머지않은 시점에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7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거듭 강조하며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좀 더 호흡 조절을 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강경적으로 더 압박을 가할 경우에 북한은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다. 오는 18일 개막하는 중국의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와 다음 주 한미연합 항모강습단 훈련을 전후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다음 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중일 등 아시아 순방에 맞춰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 72주년인 어제 각지에서 공연과 무도회 등을 열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양의 모란봉극장, 국립연극극장, 평양대극장 등지에서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황해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각 도의 예술단체 예술인들도 경축 공연 무대를 펼쳤고 당 창건 기념탑, 개선문 광장을 비롯한 평양의 무도회장과 도 소재지에서도 청년들의 무도회가 이어졌습니다. 노동당 창건일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 북한 정권 수립일과 더불어 북한의 4대 국가적 명절 중 하나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를 3배로 늘리기 위해 지속적인 개량 계획을 갖고 있다고 최근 평양을 방문했던 러시아 의원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하원 의원 안톤 모로조프는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영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3,000km에서 9,000km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앞서 북한이 또 다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준비 중이며 시험이 계획된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대 12,000km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연휴 후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적폐청산은 사정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이라고 강조하고 민생에서도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은 개혁과 민생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접한 민심을 전하며 적폐청산 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라는 엄중한 민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 민심을 받들어서 더욱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이 과거처럼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정이 아니라 제도적, 문화적으로 낡은 관행을 혁신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야권에서 제기하는 정치보복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 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여 나라다운 나라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민생 의제도 철저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수출 지표를 언급하며 새 정부 경제 기조에 자신감을 가지라고 독려하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주문했습니다. 2%대로 추락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그 성장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정치 사찰 주장과 관련해서도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의 의혹 제기인 만큼 공박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확히 파악하고 정성을 다해 설명하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에 대한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은 통화 내역을 확인한 바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며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이들을 확인하던 중 한 명의 이름이 손모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홍 대표의 수행비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구체적인 통화 내역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도 홍 대표 수행비서인 손모 씨 휴대전화에 대해 가입자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통신 자료를 조회한 적은 있다면서도 정치 사찰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에 대한 군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야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정감사 현판식을 열고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임광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생과 안보를 챙기며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민생 국감, 안보 국감, 적폐 청산 국감 이 세 가지 우리 국회의원님 121분 한 분 한 분 전방위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야당으로서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5개월을 심판할 태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원죄 적폐로 각각 규정하며 전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 정부와 제1야당을 상대로 벌이는 정치 보복과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동시에 제1야당인 한국당도 비판함으로써 중도 3당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바른국감을 모토로 내건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차별화 차원에서 대안 세력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효율적인 국감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가려운 데도 좀 제대로 긁어드리고 또 꼭 필요한 정책도 좀 밀어붙이는 그런 의미 있는 국정감사가 되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하나의 승부처가 될 국감이 다가오면서 여의도에 드리워진 전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